종목 타파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이제 개장을 또 준비합니다. 개장이 한 10여 분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자, 하이투자증권 금융센터 이기택 이사와 트리플 플러스 이승원 대표와 함께 시장을 고민해 보도록 하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이슈를 먼저 다뤄봅니다. 오늘 오전에는 이제 중국의 1분기 GDP가 먼저 공개가 되죠. 그리고 나서는 또 미국으로 가면 실적에 보게 되고, 물론 우크라이나 사태 얘기가 있습니다만, 근본적인 기업의 실적, 그리고 경기 지표,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근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지는데요. 이기태 기사님. 예. 중국 GDP, 그리고 실적, 어떻게 연관을 또 우리가 지어 주식을 하다 보면 계속해서 넘어야 될 허들이 있는데 그 허들이 예상치에 부합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시장이 출렁이기 때문에 거기에 민감하게 대응하냐 안 하냐는 투자자 본인의 선택이다. 그렇게 말씀을 먼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7.3 예상치에 부합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부합하지 않은 경우에 부양책이 나올 것이다. 그렇게 예상할 거고요. 그 이상이 나왔을 경우엔 되려 부양책이 안 나오고 경기가 호조될 것이다. 7.5에 맞춰질 것이다. 그러면서 어느 한쪽도 호재나 어느 한쪽도 악재로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상황이다라고 먼저 결론을 맺으면 이번 것은 허들이 아니라 그냥 시장이 흘러가는 그런 상황이다. 그렇게 판단하시고 투자하시는 게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실적 얘기를 좀 더 해주시면. 예,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시장 쪽의 실적을 좀 말씀드리자면요. 야후가 좋은 실적을 발표하고 난 다음에 장 마감 이후에 8%대 급등을 좀 보여줬고요. 6.78%. 예. 네, 코카콜라도 호실적이 발표된 다음에 3.74%, 그리고 존스앤존슨도 호실적이 발표된 다음에 2.1% 정도 상승을 좀 보였는데요. 무엇보다 우리가 민감하게 우리 시장 코스닥 그리고 중소형주가 반응하는 기술주들 중에서는 테슬라 모터스가 2.1%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장중에 페이스북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 트위터가 데이터를 분석하는 회사를 인수했다라고 얘기가 돌면서 우호적인 반응을 보여서 11%대 상승을 하는 모습을 좀 보이기 때문에 네이버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연동돼서 주가가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요. 바이오 섹터들도 일단은 거품 논란이 어느 정도 일단락된 이후에 안정을 어제 좀 찾아가는. 길리어드 사이언스. 예, 그렇습니다. 나스닥 시가총액은 4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주가가 어땠죠, 어제? 어저께 2%대 상승을 좀 보였습니다. 오늘 새벽 마감한 뉴욕 증시에서 2% 네, 길리어드 그렇습니다. 사이언스. 예. 네. 그리고 바이오제도 2%대 상승을 좀 보여줬어요. 바이오제요? 예. 그래서 일단 바이오제라고 있습니다. 바이오제. 예. 2%대 상승을 좀 보여서 어저께 기술주들의 움직임은 개별적으로 좀 움직인 모습이 있었고, 그렇지만 이제 거품 논란은 어느 정도 잠재워진 상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뉴욕 증시 마감 이후에 인텔과 야후가 실적을 내놨습니다. 호실적이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시간에 걸해서 인텔은 1.53%, 그다음에 야후는 6.78%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미국의 주가지수 선물에도 좀 영향을 주고 있고, 아시아에서 스크린으로 거래되는 미국의 주가지수 선물은 소폭이지만 그래도 오르고 있다는 부분 또 한번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중국 이슈가 있고, 저녁에 가면 미국의 실적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실적 얘기를 조금 더 해보죠. 구글이라는 회사가 내일 아침에는 이제 우리가 구글의 실적을 볼 겁니다. 뉴욕 증시 오늘 저녁에 개장 전에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실적이 나오는데 이전치 20센트에서 이번에 예상은 5센트. 네. 그냥 4분의 1 토막을 내버렸군요. 예상대로 나온다면은 개장 초반엔 좀 무거울 것 같고 문제는 이제 장 마감 이후에 구글입니다. 구글과 IBM인데 IBM은 실적이 조금 낮은 편의 예상이 나오는데 구글은 이전에 11달러 58센트 주당 순이익에서 이번에는 12달러 33센트 이 시장 컨센서스가 네네. 좀 높아요. 네. 자, 구글 얘기를 좀 더 해주세요. 구글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우리 삼성전자 네. 네이버하고 영향을 줄 수 있죠. 네, 지금 구글 같은 경우는 지금 모멘텀 주식도 아니고, 그러니까 모멘텀 주식이라고 분류는 하고 있습니다만, 모멘텀 주식이라고 하기에는 PR 배수가 한 25배 정도 낮게 지금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구글은 성장성에 대한 쪽이 이제 계속 되고 있는 그런 회사이면서 실적이 이제 뒷받침되는 그런 회사죠. 그러니까 알리바바닷컴이 지금 실적을 보게 되면 알리바바가 지난 4분기 실적이 약 110% 정도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모멘텀 주식이라고 해서 주가가 꺾인다 그렇다라기보다는 모멘텀 주식이긴 하지만 실적이 그만큼 뒷받침되기 때문에 성장성을 인정받아서 높은 밸류에이션에 대한 쪽을 인정을 받는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구글은 이제 인터넷 회사가 아닙니다. 지금 보게 되면 어제 하루만 하더라도 구글 글래스를 미국
에서만 하루 동안 이제 판매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고요. 무인 드론 사업이라든가 아니면은 지금 보게 되면은 뭐 구글 같은 경우는 사물 인터넷 통신에서도 가장 이제 그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회사로 볼 수가 있는데 어제 구글 글래스를 네, 맞습니다. 팔았다고? 구글 그거 글래스를 어저께 사지는 못했고요. 한 200만 원 돈인데. 예, 그 다 합쳐서 그러니까 지금 글래스를 따로 팔고 뭐 케이스라든가 어댑터라든가 이런 걸 전부 다 따로 팝니다. 그래서 그 구글 글래스만 약 1,500불 이상에 대한 쪽의 가격이 형성이 됐었고요. 200만 원 돈하고 이제 그 택배비까지 포함을 하게 된다라면 배송료, 예, 배송료까지까지 포함하게 되면 약 200만 원 돈이 지금 들어가게 그거는 됩니다. 뭐 사자라는 얘기는 아니죠. 네네. 그것이 신제품의 개념이고 뭐 좀 이따 또 연결하겠지만 사물 인터넷이라고 네, 하는 맞습니다. 거죠. 사물 네. 인터넷에 대한 이제 기능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 구글 글래스가 될 텐데 이런 이 구글 글래스 같은 제품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다라는 점에서 놓고 봤을 때 사물 인터넷 쪽에 이제 좀 많은 영향을 이제 계속해서 주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 구글에 대한 실적에 대한 쪽은 이런 그 실적에 대한 쪽에 대한 흐름에 뭐 일희일비 하시기보다는 앞으로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회사다라고 보시면서 그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상황 네. 속에서 네. 구글에서 연구원이 예전에 테드라는 미국 발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계속해서 일상생활하는데 고개를 숙이고 있을 것이냐, 고개를 들면서 생활할 것이냐, 그것이 구글의 이정표를 정해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혁신적인 제품은 맞습니다. 우리가 뭐 일상생활하는데 계속해서 고개를 숙인다라는 건 스마트폰에 너무 집중해져 있는 생활 속에서 그렇지 않고 구글 글래스를 끄고 고개를 들고 상대방과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생활하자라는 휴먼적인 내용을 좀 담고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앞으로 구글 글래스가 어떤 행보를 보이냐에 따라서 기타 웨어러블 제품들이 많이 출시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렇다라고 하면 삼성에서도 앞으로 어떤 웨어러블이 나올지 어떤 제품이 나올지를 봐야 되고 어저께 말씀을 좀 들어보니까 이번에는 전화 기능은 좀 빠져져 있다라고 할 통신 기능. 예, 통신 기능이 빠져져 있는 그런 제품이 나왔는데 향후에 그러면 이게 어느 쪽에 적용이 가능한지 사실 물음표로 남아있는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지금 바로 아주 핵심적인 내용 해주셨는데 고개를 들고 생활할 것이냐 아니면 내리고 생활할 것이냐 해서 저도 스마트폰을 엄청나게 쓰다 보니까 이 목에 디스크가 와갖고 두통이 오고 치통까지 오더라고요. 네, 거북목이라고. 그래서 이제 그 고개를 들고 생활하는 것 자체가 이제 앞으로는 건강에도 오히려 도움이 되는 그런 이제 선택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좋습니다. 싶습니다. 자, 구글이라는 회사, 미국 회사이긴 합니다. 우리한테는 또 실적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한번 다 알아봤고요. 자, 4월 2일 날 미래창조과학부에서는 이 초연결 사회의 선도국가 실현을 위해서 사물 인터넷에 대한 기본 계획을 추진한다고 밝혔고요. 다음 주 화요일 22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안에 대해서 최종 확정한다고 했는데 이 사물 인터넷 우리가 구체화시키면은 센서, 뭐 소프트웨어, 디바이스 이렇게 나눌 수 있지 않습니까? 관련 기업들 두 분이 많이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 이기태 기사는 어버브 반도체 어제 네, 가격 그렇습니다. 제한폭까지 또 올랐다고. 예, 그렇습니다. 이승원 대표는 파이오링커죠. 파이오링크. 예. 어제는 네. 네. 뭐 미동전자도 예, 했죠. 미동전자도 상당히 괜찮은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성장할 수 있는 회사에 투자하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급격한 상승, 뭐 상한가, 뭐 물론 기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회사 실적이 안 보여지면 또 실망 매물이 쏟아지거나 뭐 그렇게 될 수도 있어서 일일비하는 투자가 될 수도 있어서 사실 진중한 투자를 원하는 투자자라고 하면 사실 이런 종목들이 좀 까다로운 매매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그렇다고 해서 관심권에서 배제해 둔다라고 하면 소외된 투자자가 되기 때문에 이런 쪽에 꼭 관심을 가져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미동전자통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가 내비게이션이 국내 내수용이라고 하면 블랙박스는 번역하거나 그럴 게 전혀 필요가 없기 때문에 수출도 충분히 가능하고 수출길이 많이 열려져 있다. 뭐 그래서 뭐 해외 지도를 탑재해야 될 필요성도 없고 해외에 맞는 그 언어를 선택할 필요성도 없고 거기에다가 완성된 제품이 경쟁력만 있고 가격 경쟁력이 있으면 수출길이 제대로 열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미동전자통신의 스마트카 기능을 가지고 해외 경쟁력을 갖춘다라고 하면 앞으로 해외 진출 이후에 또 장밋빛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져서 이런 쪽에서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 그리고 스마트카 관련된 주식들 앞으로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테슬라가 지금 현재 지능형 자동차로 넘어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구글도 지능형 자동차로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다음 주 22일부터 24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일산 킨텍스에서 이 동작 인식, 그 모션 캡처인가요? 관련된 세미나가 또 세미나는 아니고 그 컨퍼런스가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가보시는 것도 좋고 미동전자는 영상 정보 판독 이게 예, 맞죠, 맞습니다. 사실. 예. 블랙박스라고 하는 것은 너무 이렇게 하단으로 내려가 있기 때문에 자, 개념을 좀 바꿔보는 전략이 좀 필요한데 최근에 이기택 이사하고 이승원 대표가 조금씩 밀려요. 네. 오늘은 반전을 한번 기대해 볼까요? 네. 관심 기업 뭘로 가져오셨는지 화면으로 보시죠. 자, 두 분의 관심 기업은 이기택 이사의 이기는 종목 액세스바이오 집중적으로 계속 커버하시는데요. 네. 좋습니다. 내용 한번 더 들어보겠고요. 딱 한 종목 이승원 대표는 오늘 다산 네트워크스. 네. 다산 네트워크스부터 한번 들어보죠. 예, 다산 네트워크스를 지금 말씀을 드릴 텐데, 다산 네트워크스 하게 되면, 이거 종목 좀 무거운 종목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다산 네트워크스, 지금 3월 인터넷 시장이 커진다라는 얘기 나오고 있고요. 뭐, 주니퍼 네트워크스라든가 아니면 시스코 시스템즈에서도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앞으로 이제 10년간 약 19조 달러에 대한 시장이 형성이 될 것이다라는 얘기 하고 있는데, 국내 최대 이제 그 네트워크 장비 업체가 바로 다산 네트워크스입니다. 그래서 이 네트워크 트래픽이 증가를 하게 되면 이런 다산 네트워크스의 장비는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을 거고요. 아마 여러분들이 KT에서 All Light, All IP라는 광고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근데 광고 보면서도 저게 뭐야? All IP? 예. 이런 얘기를 생각을 하셨을 텐데 그게 뭐냐면은 스마트 기기들을 모두 연결을 해서 인터넷이 가능하게 하겠다라는 얘기죠. 이게 바로 3월 인터넷입니다. 근데 이름을 다 매겨주는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미리 이미 KT는 이런 그 3월 인터넷에 대한 쪽을 준비를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또 무선 인터넷도 마찬가지고 지금 인터넷망도 기가 인터넷이라고 해서 지금 속도가 훨씬 더 빠른 현재보다도 훨씬 더 빠른 속도 인터넷망을 지금 이미 작년 말부터 시범 서비스를 KT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기가 인터넷망이 깔리게 될수록 이 다산 네트워크스에 대한 장비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을 거고요. 그리고 이 다산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이제 계속해서 실적을 안 좋게 나오다가 이제 작년에 턴 어라운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실적 같은 경우는 충분히 한 그 영업이익 100억 정도에 대한 달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영업이익이 100억? 예, 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 근간에는 그동안에 이제 실적을 안 좋게 나왔던 것이 바로 자회사들, 안 좋았던 실적에 대한 쪽을 깎아먹는 자회사 때문이었는데 그것을 매각했다라는 점이 아마 그 다산 네트워크스의 강점이 되지 않을까 포인트군요. 보여집니다. 자, 다산 네트워크스 시장에 한번 뿌려봤더니 연기금 매물 때문에 오버행 이슈가 있었는데 거의 불이 네. 꺼져간다. 매물 거의 다 마무리돼 나왔다. 가고 있습니다. 네, 마무리된다 이렇게 나오고. 액세스바이오. 예, 진단 몇 번 키트. 하셨죠? 예, 몇 번 말씀드렸던 종목인데요. 다들 아실 몇 겁니다. 번인가요? 한 번? 좋아요. 예. 진단 키트 만드는 개발 전문 업체입니다. 어떤 진단 키트냐면 말라리아 진단 키트를 만드는 세계 최강의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말라리아를 진단할 수 있는 그 제품을 만든다라고 보시면 될 텐데요. 어디다 납품을 하냐? WTO에 납품을 합니다. 그리고 유니세프에 납품을 하고요. 그만큼 글로벌한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회사가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는데 소외주였습니다. 소외주였다가 이제 바이오 주도주로 나서려고 하고 있는데요. 진단키트 만드는 회사가 또 따로 있습니다. 몇몇 회사가 다른 쪽의 진단키트를 만들고 있는데 시가총액 1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밸류에이션으로 따지면 50배, 40배 평가를 받고 있는데 액세스바이오 올해 약 한 120억 정도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영업이익을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순이익 정도도 그 정도로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시가총액이 3천억이 안 됩니다. 가장 저평가받아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이런 글로벌한 기업이 이런 저평가받은 이유 저도 사실 의문점이 듭니다. 앞으로 제대로 된 평가를 받기를 바라면서 이런 종목에 꼭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전 세계적으로 단일 질병으로 사망률이 가장 높은 게 말라리아라고 하는데 말라리아가 창궐하면 안 되겠죠. 하지만 관련 기업이 액세스바이오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자, 개장이 임박했습니다. 개장 후에 다시 시장 접근을 해보도록 하죠.